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제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가 같은 일을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저처럼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지금도 믿기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결혼 2년째 접어들던 어느 날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이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아내를 만나 결혼했는데 저와 아내는 둘 다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주말이면 밖에 나가 놀기보단 집에서 조용히 보내는 시간이 많았죠. 그게 우리 부부의 일상이었고 서로에게 불만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제라도 몸을 좀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 그날 퇴근길에 저는 배드민턴 차에 2자루를 사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죠. 자기야, 우리 오늘부터 배드민턴 쳐볼까? 요즘 운동도 안 하고 있잖아. 이러다 건강 다 잃을 것 같아.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평범한 하루의 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우리의 삶은 조금씩 이상하게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표정을 보니 썩 긍정적인 반응은 아니었고 결국 제가 사온 배드민턴 채는 창고 구석에 방치되어 버렸었죠. 후로 아내와 운동을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것저것 제안을 해봤지만 끝내 실패로 돌아갔고 저희 부부는 전생의 운동과는 담을 쌓은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희 회사 팀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팀장님이 가끔 나가는 배드민턴 동호회가 있다고 언제 한번 같이 나가자는 말을 듣게 되었죠. 물론 동호회를 가입하면 더 재밌게 운동할 순 있겠지만 돈구회라는 인식 자체가 썩 좋은 게 아니다 보니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고, 자네도 참 고지식해. 뭐 운동하다가 불륜이라도 날까봐 그래? 그런 건 극소수의 사람들의 이야기야. 네, 그렇죠. 팀장님 말씀도 맞는데, 그래도 뭔가 불안하긴 하네요. 그렇게 팀장님과 이야기를 끝내고 저는 집으로 가서 아내에게 동호회 활동을 해보겠다고 말을 꺼냈더니 아내는 뭔가 꺼림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뭐 동호회 꼭 그런데 나가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야. 아니, 내가 운동하자고 해도 자기는 싫다고 했잖아. 그리고 우리 회사 팀장님이 그러시는데 다들 건강 때문에 운동하는 거지 뭐. 다른 생각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대. 아내는 제가 동회를 나가는 걸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제가 끝까지 설득을 시키니 결국 다녀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말 아침 팀장님과 같이 배드민턴 동호회를 나갔고 동호회 인원은 50명이 조금 넘었는데 제가 신입이라 그런지 제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친절하게 대해 주셨죠. 전문직부터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까지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기혼자들이라 서로 공감되는 부분도 많아서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동호회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선입견과 다르게 동호회 활동을 부부리 하는 회원들도 꽤 있었는데 서로 같이 운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저는 그저 부럽게만 보일 뿐이었죠. 그래서 한 날은 저희 아내를 설득시켜 볼 생각으로 저녁을 먹으면서 동호회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야, 나도 동호회 가입하기 전에는 그런데
나가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갔거든. 그런데 막상 가 보니까 너무 재밌고 거기 사람들도 다들 좋은 편이야. 그리고 부부끼리도 많이 오더라고. 그렇게 아내를 이해시키려고 해봤지만 별 소득은 없었고 그 뒤로 저는 혼자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지내다 보니 아내와 같이 있는 시간이 점차 줄어들기 마련이었죠. 그리고 그 당시 동호회에서 알게 된 창호라는 동갑내기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창호는 부부리 동호회 활동을 하는 친구라 그 부부를 볼 때마다 뭔가 제 아내와 비교가 되면서 저는 아내에게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었습니다. 제가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운동을 같이 하자는 것도 싫다고 하는 아내가 솔직히 짜증이 났고 이런 생각이 자꾸 맴돌다 보니 아내와 같이 있으면 서먹해지고 집에서 TV만 보고 있는 모습이 정말 한심스럽게만 느껴졌었죠. 그러다 한날은 아내와 크게 다투는 날이 있었는데 그 싸움의 원인은 저희 부부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당신 진짜 이상해. 특히 동호회 나가면서부터 딴 사람이 된 것 같고 거기 동호회 사람들도 못 믿겠어. 그리고 이런 말하기 진짜 자존심 상하는데 우리 부부 관계 안 한 지 벌써 2달째야. 알고 있어. 아, 내가 요즘 좀 피곤해. 스트레스도 좀 받고. 근데 동호회 얘기는 왜 꺼내는 거야? 거기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좋은 사람들인데 너처럼 운동도 안 하고 집에만 있는 사람이 도대체 뭘 알고 그런 말을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 저도 모르게 아내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었고 그 싸움이 있고 나서 저는 동호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일단 운동보다는 아내와의 관계 회복이 우선이라 생각했고이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그때 다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렇게 동호회 활동을 1달 정도 쉬고 있었는데 한날은 동호회 친구였던 창호에게 전화가 걸려왔었습니다. 민수야, 너 요즘 뭐 하고 있어? 운동도 안 나오고 너 없으니까 심심하다. 아니, 나도 나가고 싶지. 근데 와이프가 동호회를 너무 싫어해서 나도 미치겠어. 아이고, 그래. 재수 씨가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 창호의 말은 창호 부부가 저희 집으로 와서 아내를 설득시켜 보겠다는 말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아내에게 말을 하는 것보다 나을 거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창호와 약속을 잡고 아내에게는 잘 아는 친구의 부부라고 말한 뒤 창호 부부를 저희 집으로 초대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날부터 시작되었죠. 재수 씨 말씀 많이 들었어요. 와, 근데 너무 미인이시다. 창호는 제 아내를 보자마자 넉살스러운 말을 서슴없이 꺼냈고 그날 밤 술을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 재수 씨 사실은요. 제가 민수랑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알게 된 친구거든요. 근데 재수 씨가 동호회를 싫어한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너무 단점만 보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거든요. 보다시피 저희 부부도 같이 통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예전보다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평소 같으면 화를 내고도 남을 법한 아내인데 제가 아닌 창호가 이런 말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남들 앞에서 격식을 차리려고 가만히 있었던 건지 아내의 표정을 봐도 쉽게 상황 파악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다 저는 쥐기가 올라침대로 가서 놓았고 다음 날 아내에게 물었더니 새벽 2시까지 창호 부부와 술을 마시다 찬고가 취해서 돌아갔다는 말을 들었었죠.
그리고 며칠 뒤 아내가 저를 불러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저 있잖아. 나 당신 나가는 동회에 한번 나가보고 싶은데 같이 가볼까? 그래. 나야 좋지. 그때는 모든 게 창호 덕분이라 생각했고 도대체 어떻게 설득을 시켰길래 아내가 동회 같이 나간다고 하는지 너무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그 뒤로 아내도 동호회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제 걱정과는 다르게 아내는 적응을 곧잘 하면서 금방 사람들과 친해지게 되었죠. 그리고 어느 날 저희 동호회 회원들과 타 동호회 회원들과 같이 혼합 복식 경기를 치르기로 했고 제 파트너는 당연히 아내일 거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실력 차이를 고려해서 파트너를 정하는 거라 초보와 고수 이렇게 한 팀으로 묶게 되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창호와 제 아내 그리고 저는 창호의 아내와 한 팀으로 한 달가량 경기 준비를 하게 되었죠. 동호회끼리 하는 작은 경기였지만 상금도 걸려 있었고 무엇보다 승부욕이 불타는 사람들이라 평일 주말 가릴 것 없이 시간만 나면 연습을 하러 나갔었습니다. 저는 평일에는 시간이 들쑥날쑥해서 참여를 못하는 날이 많았고 저와 반대로 아내는 틈만 나면 나갔었는데 지금까지 아내를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뭔가를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건 처음 보는 일이라 좀 낯설게만 느껴졌었죠. 아내는 연습을 한다며 밤낮 가리지 않고 외출을 했고 저도 일을 마치고 연습을 하느라 거진 한 달 동안은 아내와 대화도 거의 못하고 바쁘게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렇게 약 한 달 정도 준비한 경기를 끝냈고 결과는 썩 좋은 건 아니었지만 한 달간 노력을 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기로 하고 그날은 다 같이 모여 뒤풀이를 하러 고깃집으로 향했었죠. 그런데 아내의 행동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졌었는데 술을 마시면서도 자꾸만 창호를 쳐다본다든지 굳이 안 해도 될 법한 스킨십까지 하면서 평소 제가 알던 아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장호야, 그동안 고생 많았다. 내 덕분에 아내랑 같이 운동도 하고 이번 경기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었지. 에이, 힘들긴 뭐가 힘들어. 재수 씨가 잘 따라와주고 거기다 저렇게 이쁘기까지 하니까 나야 더 좋았지마. 창호의 말에 살짝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났었지만 뒤풀이 분위기를 깰 수도 없고 평소 창구는 워낙 장난을 많이 치는 친구라 저런 말도 단순 농담으로 치부하고 저는 좋게 넘어가기로 했었죠. 그리고 며칠 뒤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아내 혼자 동해 활동을 하고 돌아온 적이 있었는데 그날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화장실로 가서 샤워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물을 틀어놓고 30분이 넘도록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수건을 가져다 주려고 화장실 문을 열었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라고 짜증을 냈고 왠지 모르게 아내는 저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자꾸만 받았습니다. 그 뒤로 아내의 말수도 줄어들고 저희 부부 관계는 거의 없다시피 지냈었는데 예전 같았으면 분명 불만을 털어놨을 아내가 이제는 관계를 안 해서 편하고 좋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꺼내곤 했었죠. 거리감이 느껴질 정도로 달라진 아내의 모습이 이상했지만 그때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거진 한 달이란 시간이 지났을 때쯤 아내가 변해버린 이유를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제게 동호회를 추천해줬던 회사 팀장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었는데 제게 충격적인 말들을 하기 시작했었죠. 이 사람아 눈치 좀 챙기고 살아.
사람이 왜 이렇게 물러터진 거야, 팀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좀 자세하게 말해 보세요. 아유, 동회 알려준. 내가 너무 미안한데 나도 이런 것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 글쎄, 창호하고 자네 재수 씨가 지금 연애를 하고 있대. 팀장님이 꺼낸 말들은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저는 곧장 블랙박스를 확인하니 아내가 모텔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호의 실체는 유부남이 아니라 돌싱이었는데, 창호의 아내 행색을 하고 다니던 그 여자는 단순 파트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죠. 그날 밤 아내를 불러 추궁을 했더니 모든 걸 포기한 듯이 바람을 피웠다고 털어놓았고, 아내에게 직접 이런 말을 듣고 나니 정말 사는 게 지옥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울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을 했고, 어떻게 보면 동호회 나가자고 했던 제가 원인일 수도 있기에 이번 딱 한 번만 모든 걸 눈 감아 주기로 하고 아내를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죠. 현실 공포라는 말에 공감돼요. 운동 모임이라고 안심하면 안 되겠네요. 기혼자라는 조건이 들어가니 더 복잡하고 위험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동호회라는 건 친목과 운동을 위한 공간인데 거기에 숨겨진 이야기라니 씁쓸하네요. 실제 경험담이라서 더 진짜처럼 느껴져요. 조명과 소리 효과만으로도 소름 끼칠 듯 운동만 하러 가는 줄 알았는데 파트너 선택 관계 맺기까지 무게감이 달라 보이네요. 이런 콘텐츠 보면 주변 사람들 모임도 다시 보게 돼요. 평범해 보여도 속사정이 있을 수 있죠. 동호회 활동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제목만 봐도 조명 꺼지고 혼자 듣기 딱 이네요. 밤마다 들으면 잠설치겠어요. 공포라디오 플러스 현실이라는 조합은 더 무섭습니다. 나 혼자 듣는 게 맞는가 싶을 정도로요. 내용이 끝까지 궁금해요. 어떤 동호회였고 왜 그런 상황이 되었는지. 운동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모임인데 그 이면에 이런 복잡함이 있군요. 괴들람 공포 이야기라는 표현도 인상적이에요. 누가 왜 어떻게 이런 일을 꾸민 걸까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나도 모르게 가입 전에 동호회 체크리스트 만들 것 같아요. 진짜 공포는 영화보다 현실에서 오는 것 같아요. 평범한 운동, 동호회라는 말이 더 무서워요. 영상 잘 봤습니다. 다음 이야기에도 이런 실화 기반 이야기 많이 올려주세요.